뭐 안 돼 보이시거든요. 김서방, 난 이제 어쩌면 좋나. 하루아침에 과부라니. 저는 10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40대 중반의 남자랍니다. 옛날 분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이른 나이에 결혼하신 분이 많고 20살도 안 된 나이에 첫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 장모님도 그런 케이스셨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서 제 아내를 낳았고 뒤이어 딸 하나를 더 낳아서 그렇게 장인어른과 함께 행복하게 사셨으니 10살 어린 아내와 결혼한 제가 장모님과의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답니다. 대략 10살 조금 넘게 차이가 났죠. 장인어른은 건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나이가 있으면 심장마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셨던 장인어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급기야 딸 둘 시집 보내고 장인어른과 함께 사셨던 장모님은 졸지에 혼자가 되고 말았으니 충격이 아주 크셨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장모님은 다 쓰러져가는 모습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장례가 끝나자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실감이 나신 건지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셨죠. 그런 장모님을 제가 위로해드리니 장모님은 제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 뒤 조금의 이성을 찾은 듯 싶은 장모님은 큰아들 같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난 이제 어쩌면 좋나. 하루아침에 과부라니.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걱정 말라며 앞으로 장인어른 대신에 제가 모시겠다고 하니까 장모님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김서방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살고 계신 집은 내놓으시라고 하니까 장모님은 아니라면서 어떻게 그러냐며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좀 더 여기서 살다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아내도 나에게 고맙다며 남들이 대릴사위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는데 큰 결정해준 거라면서 저에게 자꾸만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 기력이 안 좋아서 보약을 지어왔는데 맞벌이 하는 아내가 오늘 야근 때문에 바빠서 직접 전해주기 힘드니까 저보고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 알았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서 장모님 댁으로 보약을 들고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보약 전해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냐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기에 저는 아니라면서 보약만 전해드리고 가봐야겠다고 하니 장모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장인어른 안 계시다고 이제 자기 말 무시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늦고 장모님도 피곤하실까봐 일찍 가려고 한 거라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혼자 있으니 너무 적적하다며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니 장모님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맥주 한잔 할까 하는데 잘 됐다며 김서방도 같이 마시자고 해서 차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니까 장모님은 대리 부르면 되지 않냐며 본인이 대리비 내주고 대리도 불러줄 테니 걱정 말란 식으로 맥주를 같이 마시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은 아직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다시 장모님을 위로하며 안아드렸더니 장모님은 더욱더 격하게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밤 11시가 다가오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장모님에게 이만 가보겠다고 하니까 왜 가는 거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올 시간이고 저도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딸애한테 말 다 해놨다면서 오늘 여기서 김서방 자고 간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니까 아내가 알았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틈도 없이 졸지에 장모님 댁에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자본다면서 남편 없이 혼자 자는 게 너무나 적적했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장모님은 좀 애교가 많은 성격이시고 장인어른에게 많은 의지를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지 아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엔 다 큰 어른이시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모님은 제가 꼭 장인어른 같았는지 자꾸만 저를 좀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제가 다독여 드릴 때도 아이처럼 그러고 아무튼 좀 그런 면들이 피부로 느껴지니 나 혼자 장모님 댁에 오는 건 줄여야겠다 생각했고 나중에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따로 모시면 그때 더 잘해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자게 되었는데 장모님이 주무시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아름아름 아픈 소리를 내시길래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속안이 텅 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가 되니 모든 게 쓸쓸하고 다 무너진 기분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살아생전 남편이 해줬던 것처럼 아픈 발 좀 혈액순환 잘 되게 주물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장모님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하시다가 이내 이상한 표정과 이상한 말로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안 되겠다 싶어 그만하겠다고 말하니 왜 그만하냐면서 그 손으로 자기 발 좀 더 주물러 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다시 장모님 발을 주물러 드리니 다시 장모님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이상야릇한 표정을 지으시지 뭐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그만했고 장모님도 이제 됐다면서 어서 한숨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모님과 딴 방에서 잤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지 장모님이 장모님으로 보이는 게 아닌 불편한 존재로 느껴지게까지 했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찾아왔고 장모님이 북엇국을 끓였다면서 먹고 가라고 해서 식탁에 앉았는데 글쎄 절 보고 하시는 말이 북엇국 맛 어때요, 여보? 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장모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버릇이 돼서 그런다면서 남편과 꼭 닮은 내가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지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장인어른과 닮은 구석이 없는데 아무튼 북엇국을 먹고 장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이제 나가보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가는 저희 두 손을 어루만지시며 손이 이렇게 거칠어서 어떡하냐며 요새 힘든 것 다 안다면서 가끔 이렇게 여기로 와서 밥도 먹고 한 번씩 편안하게 자고 가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장모님 댁을 나왔답니다. 그런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지 장모님 댁을 앞으로 혼자서 찾아가지 않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오더라도 아내와 함께 와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하는 말이 이번에도 아내는 장모님에게 드릴 전병 좀 샀다면서 저보고 또 갖다 주라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장모님 댁으로 향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대체 이 시간에 웬일이냐고 하시길래 저는 전병을 들어 올리며 이거 전해주러 왔다고 하니까 알겠다며 고맙다면서 다른 날과 다르게 들어오란 말도 없이 저를 빨리 보내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서 있는 문 뒤편으로 장모님 나이대의 남자가 샤워를 끝내고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놀란 장모님도 그렇고 누군가
장모님 댁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것도 그렇고 장모님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환갑도 안 되신 장모님이기에 저는 잘됐다 싶었답니다. 어차피 남자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장모님 성격상 제가 돌봐드리는 건 한계가 있고 저렇게 연애를 하시면 외로움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이 말을 아내에게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모쪼록 장모님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느지막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멀리서 본 거지만 얼핏 보기에도 장모님 댁에 있던 분 인상이 좋아 보였는데 장모님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정말이지 장모님이 저러실 줄은 꿈에도